이 장소가 묻습니다. 검찰은 누구의 편입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편이어야 정당한 권력 아닙니까? 시민의 힘과 한편이어야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검찰 개혁, 우리 국민들은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정부 3기 동안 국민의 영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검사들과 대화까지 나서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했고 명문화되어 있던 검사 동일체 원칙을 폐지했지만 돌아온 것은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망신 주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도 혁신을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공수처를 도입해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으나 윤석열의 배신으로 개혁의 동력을 잃고 정치, 검찰, 정권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을 믿고 추진했던 그동안의 검찰개혁은 뿌리 깊은 정치 검찰의 준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공작, 조작, 보복수사는 부메랑이 되어 사법 리스크라는 멍에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민주정부 4기 이재명 정부에서는 완전한 검찰개혁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시민이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진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박찬대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난 1년간 원내대표를 맡아 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수사권 조정을 넘어 검찰청 자체를 해체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중대범죄 수사청을 신설해 치안 공백도 최소화하는 검찰개혁 사법 발의를 김용민 의원을 도와 지원했습니다. 원내 검찰개혁 TF 구성, 검사 탄핵, 청문회 기획 및 검찰개혁 입법도 주도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개혁할 기회는 넘칠 만큼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커녕 3년간 나라를 망친 주범이 바로 검찰입니다. 이제 시민의 힘으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한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되면 9월까지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해 법과 제도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국민의 추석밥상에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 회복의 웃음꽃이 만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야당을 죽이기 위해 자행한 정치 보복에 앞잡이 노릇을 했던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발본 생활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공작, 조작 수사를 지휘하고 기획한 자들과 이에 부안에 동한 검사들은 법의 엄중한 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호남은 늘 가장 앞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만들어 왔습니다. 피로 쓴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힘으로 쓰는 민주주의로 바꿔왔습니다. 권력기관이 시민을 감시해야 하는 과거에서 시민이 권력기관을 주도하는 미래로 가는 길에도 앞장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을 더욱 독려해 주십시오. 저 박찬대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함께 웃고 대화하며 마음과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2월 3일 개업이 터지고 극적으로 개업을 해제하고 난 이후 12월 7일날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시민들과 함께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외쳤지만 투표는 불성립했습니다. 12월 14일날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올랐을 때 광주를 기억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1980년 5월의 광주는 2024년 12월에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이곳 광주에서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한 시민들과의 콘서트를 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감개무량합니다. 1980년 광주 시민들의 그 헌신이 2024년 12월 달에 국회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우리 박찬대 의원님. 아니 근데 우리 광주 시민 아시지만 우리 민주당 삼선 의원 중에서 제일 귀염귀염 하시잖아요. 그리고 약간 경쾌 발랄하시잖아요. 근데 뭐 되시려고 그러나 굉장히 점잖으셨어요. 좀 있으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약간 알려주시고 유명민 의원님께 마이크 보내겠습니다. 가만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대한민국 유명민 의원 남양주의 제3부 대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쑥스가 없네요. 네, 저는 짧게 인사 말씀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광주는 군부 독재에 저항했죠. 그리고 마침내 군부 독재를 끝장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뜻을 이어받아서 2024년 서울에선 검찰 독재에 저항했고 그 검찰 독재 정권도 끝장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검찰 독재의 근본인 검찰을 해체시켜버려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다시는 저 소수의 엘리트라고 불리는 저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 군림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검찰은 해체해야 합니다. 고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검찰을 왜 해체해야 되는지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잘못한 기관 한번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다시는 이렇게 나쁜 짓 안 합니다. 맞습니까? 네. 또 두 번째 이유는 검찰을 해체해야 나중에 새로 생기는 검찰을 대체할 이 공소청이라는 기구가 검찰과 단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박찬대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검찰 과거사도 조사해야 되는데 이 새로 생긴 공소청이 검찰과 단절을 해야 그동안의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동조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해체하지 않고 같은 기관으로 놔두면 끝까지 저항할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반드시 해체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나중에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검찰을 해체해 놓으면은
다시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검찰을 해체해야 됩니다. 그 해체하는 과정과 어떻게 해체할지는 조금 이따 우리 박찬대 대표님과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그러면 박찬대 의원님하고 김용민 자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광주 시민분들은 미투가 높아서 거의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 대표가 되셨고 또 우리 개혁 요정이시기 때문에 뒤에 화면을 보면서 핵심적인 경과 보고 또 저희 방안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네, PPT 준비한 거. 갈까요? 잘 보이시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생이 일어난다. 아니, 이제 보여야 돼. 아니.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좋네요. 제 분기로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또 궁금도 하고.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PPT 한번 띄워줘 보시죠. 네. 여러분, 검사 탄핵 지금은 좀 익숙하죠? 우리 김용희 지금 아니 수석님, 우리 검사 탄핵을 몇 명 정도 했죠? 우리가 한 8명? 7명 했죠. 그랬죠? 네. 그 중에 한 4명 정도는 탄핵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청문회 절차를 한번 거쳤죠? 법사위 청문회 중이죠. 네. 그 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하기 전에 지금 법사위에 올려놓은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탄핵한 사람들이 한 7, 8명 되고 한 5명 정도 탄핵 전에 법사위에 올려서 탄핵이 적정한지 살피는 청문회 절차에 개를 시켜놓은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검사도 잘못하면 입법부에서 탄핵 등을 통해 가지고 징계를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언제 처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안동환 검사들이죠. 그렇죠.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검사 제도가 검찰이 있고 난 다음에 검사 탄핵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첫 번째 검사 탄핵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안동환 검사라는 사람입니다. 그 시작도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우리 김용민 의원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시간관에서 마무리를 못해서 박찬대 대표님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무죄가 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보복 기소를 했던 검사가 안동환 검사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준 절대 권한을 가지고 조작 수사를 하고 그리고 무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 기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무도한 행동을 했던 그런 검사.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있으면 무죄고 검사가 없으면 유죄다.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유검무죄. 그렇죠. 무검 유죄. 유죄. 그렇게 무소불위한 검사의 이 권력, 전횡, 불법 행위에 대해서 누구도 제한하지 못했습니다. 왜? 기소권을, 공소권을 검찰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나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게 우리 김용민 수석위원님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님의 첫 번째 당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으로서 그때 무엇을 했냐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검찰들의 행동이 점점 무도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먼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각종 기소나 수사가 시작이 되게 됐고 전임 정부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수사와 기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대통령이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검찰의 혹독한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최고위원이었던 저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자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검찰의 예공을 꺾기 위한 상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한 불법 검사,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검사를 탄핵을 해야 되는데 사례를 찾아보니까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탄핵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유호성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조작 수사 기소했던 안동환 검사.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도 나왔죠. 유죄가 아니라 무죄 판결이 나왔단 말이죠. 유죄가 아니라 공소권을 남용했다라고 인정받은 네. 그리고 낙정 판결을 받은 검사였죠. 그래서 그 안동환 검사에 대한 첫 번째 탄핵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탄핵을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죄는 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의 큰 죄가 아니다라고 해서 현재 논리가 그랬죠. 그랬죠. 아유, 죄가 그렇게 있으면 당연히 파면을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민심인데 그 사람들은 죄는 있으나 자를 정도는 아니다. 참 민심하고 많이 동떨어졌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검사들 입장에서는 탄핵이 입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좀 작용하게 됐습니다. 친구가 정리되고 처음으로 겁을 먹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탄핵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고발 사주 사건의 손준성 검사 알겠죠? 네. 손준성 검사. 그 다음에 처갓집 골프장을 이용해서 각종 부당한 일을 했었던 이정이고 그 이정석 검사. 그런데 사법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검사 탄핵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지만 심지어 우리 민주당에서도 검사 탄핵만큼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무도하게 불법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고 여러 가지 신분지상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석 검사를 탄핵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최고위원 박찬대가 이거를 주장하고 그리고 탄핵해 나가는 데까지 참 오래 걸렸죠. 우리 최고위원들을 설득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최고위원 중에서도 그렇게 이원적인 분이 있었다면 처음에 이따 저한테 문자로만 저만 주장했죠. 저만 주장했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당대표일 때 의견을 내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반출할 때까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결국 무도한 검찰을 제어하고 그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고 파면시킬 수 있는 탄핵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인지 그것이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뿐 아니라 최고위원회에도 상당히 두려움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특히 재밌는 것은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검사 탄핵하려면 100명의 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김용민 의원님께서 70명 정도의 70명, 80명을 한 1년째 들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동의서를 받아놨는데 마지막 30명을 채우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민주당만 100명이 넘는데 그렇죠. 발의하는데 몇 명 필요한 거거든요. 아유 서리는 150명. 그래서 그때 우리 김용민 의원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안동환 검사를 반드시 탄핵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고위원이고 그리고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이었던 제가 같이 적극적으로 해서 마침내 106명의 동의서를 받아서 탄핵하게 됐던 것이죠. 그것도 106명이래요. 아유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탄핵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끝까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가 탄핵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106명에서 막았던 것이고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딱 요건을 만족시키는 100번째 서명자였습니다.